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한능검 우리 기본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1번부터 50번까지 쭉 풀어보는 우리 사심 가득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미 구석기 알려줬잖아요. 그 문제 바로 쉽게 풀 수 있겠죠. 바락박피로 실 뽑기. 자, 신석기 되겠습니다. 뗀석기로 고기 자르기.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빗살무늬 토기 빚기. 요것도 신석기. 거푸집으로 청동검 모양 만들기. 청동검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청동기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 모듬은 이 나라를 만화로 표현할 거야. 책화 나왔어요. 책화, 거기다가 제천행사, 무천, 동해. 자, 동해에 풍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책화, 무천. 동해는 또 특산물이 당군, 과하마, 반어피가 있었어요. 자, 그럼 그거 고르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욱지르는 혼인풍습 표현해보자. 옥저죠. 자, 화랑도의 모습, 신라. 당군, 과하마, 반어피 요게 맞고요. 마가오가 저가구가 사출도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단군왕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우거가 결국 우거왕 때 한무제에게 멸망했다. 자, 우리 고조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에 대해서 고르면요. 소도가 있었다. 요거 사만이죠. 자, 그리고 낭랑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사만 중에서도 변환의 이야기입니다. 자, 화백회의 신라고요.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팔조. 요게 정답이죠. 제가 고조선 범금팔조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3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그릇이다. 바로 이 광개토대왕과 관련 있는 호명 그릇인데요. 자,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무랑을 도와줬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는 군대를 보내서 도와줬대요. 가는 광개토대왕이죠. 자, 광개토대왕에 대한 업적, 옳은 것은 태학을 설립하였다. 소수리망, 낭랑을 몰아내었다. 고구려 태조왕.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연개소문. 영락이라는 연호 사용했다. 요거 너무 중요하죠. 광개토대왕.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는군.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이 평양 천도하고 밑으로 남진 정책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라랑 백제가 낮에 동맹 맺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수왕이 한강까지 차지하게 되고 계로왕이 계로와 이러면서 죽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문주왕 때 옹진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 다음에 일어날 일은 낮에 동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낮에 동맹을 맺었다. 백제와 신라 낮에 동맹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고구려가 옥저를 정복한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천왕.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옥저를 정복한 건 태조왕. 자, 그 다음에 백제가 관상선 전투 성왕. 그리고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이거 보장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6번. 밑줄근 그는 누굴까요? 자, 그는 고구려로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당나라에 넘어가서 나당 동맹을 맺은 바로 김춘추 무열왕이 되죠. 나중에 김춘추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김대성은 불국사를 지었다. 사다함은 화랑이고요. 이사부 같은 경우에는 지증왕 때 울릉도 그리고 독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는 가의 영광탑이래요. 벽돌로 타은 이 탑은 또 정효공조도 나왔기 때문에 영광탑 나오면 우리가 발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죠.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궁에 후 고구려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 살수대첩,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죠. 인재선발을 위해서 독서상품가를 시행하였다. 신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라 원성왕 때고요. 자, 정당성 아래 육부를 두었다. 정당성, 요거 4번이 발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일기의 소재가 된 유적은 뭘까요? 오늘 동해안에 있는 절토에 갔는데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만든 것이며 여기서의 힌트는요. 만파식적 설화도 있지만
선왕의 은혜에 감사한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은혜, 감은, 감은사지 석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은사지를 얘기하는 거죠. 감은사, 은혜에 감사해서 만든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여주 고달사지는 승탑으로 유명하고요. 원주 법천사지도 아니고 화순 은주사지도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9번 볼게요. 자, 9번은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 옳지 않은 것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예요. 공산성, 공주죠. 공산성이란 말 자체가 공주산성의 줄임말이에요. 능선리 고분군, 부여죠. 자, 그럼 미륵사지, 미륵사지 뭐 우리 석탑이 있는 익산입니다. 자, 그러면 공주부여 익산 맞아요? 전주 아니죠. 전주에는 뭐 있어요? 한옥마을 있죠. 그렇죠? 전주 비빔밥.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그은 그가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보시면요. 지금 촬영하는 곳은 해운대래요. 해운대 해운이 최치원의 호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호에서 유래됐어. 근데 나 그거 몰라.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의 개혁안을 올렸지만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떠돌아다니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해운대 가시면 여러분 해운이 바로 최치원의 호이구나 이렇게 알고서 그러면서 물놀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최치원에 관련된 그가 활동한 시기는 신라입니다. 신라를 고르면 되겠죠. 성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유행.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금소갈자 고려, 판소리 조선, 군사를 모아 장군이라 칭하는 호족이 활동하는 바로 이 4번이 이제 신라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1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왕 김부가 항복했다. 자, 그럼 김부를 사신관으로 만들어라.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자, 그럼 태조 왕건인 걸 알고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옳은 것은 태조 왕건은 후대 왕들에게 훈유 10조를 남겼습니다. 이게 맞죠? 과거제 시행했다. 광종이죠. 망건당을 설립한 건 충선왕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가를 마련한 건 고려, 경종 때 제일 처음 시정전시가를 만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 일어난 순서대로, 이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 이런 순서 문제는 3점짜리가 되는데요. 자, 인재를 양성하게 국자감을 처음 설치를 했대요. 요거 고려의 교육기관. 국자감 같은 경우에는 고려 성종이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학당, 최충의 구제학당은 문종 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을 정비했다, 유학교육이 강화되었다. 요거는 고려의 공민왕 때 성균관을 정비하게 됩니다. 자, 공민왕은 고려의 고려 말의 왕이죠. 자, 그리고 문종은 고려 중기, 성종은 고려 초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다면 주르륵 가나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교사가 고려시대 경제활동 말해볼까요? 했더니 1번 병란도에서 국제무역을 하였어요. 맞죠? 농민들이 고추담배, 고추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어요. 요거 조선 후기죠. 자,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이 개경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맞죠? 사원에서 종이와 기와도 만든 거 약간 고려 말의 사원 수공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조선 후기로 틀린 답이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 자, 세시풍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1월 음력 1월 15일은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엄을 먹습니다. 오곡밥 먹고요. 그렇죠? 불엄, 호두 땅콩, 약밥, 오곡밥. 그렇죠? 그럼 정월 대보름이 정답이 되고요. 추석은 송편 먹고 동지에는 팥죽 먹고 삼진날에는 진달래 화전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5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몽골군에 맞서 처인성에서 천혜자 김윤우 몽골 2차 침입이요. 자, 몽골의 침입이 2차 침입이 있고 나서요. 가운데 들어갈 것은 몽골 침입기에 우리가 뭐 만들었죠? 불심으로 막아보자. 8만대장경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 이성계가 황산에서 선멸하자 외구격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들어갈 것은 과정법이 시행됐다. 이거는 고려 말에 더 완전 말.
공양왕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 때 한 것이고요. 이 뒤에 있을 일이죠.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건 이전, 훨씬 이전에 인종 때, 고려 중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궁예가 후고구려는 고려도 세워지기 전에 후삼국 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팔만대장경 제작되었다. 요게 중간에 몽골을 막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4번이 시기적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퀴즈 정답 옳은 것은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인물 누굴까요? 경주로 고려의 유학자이며 본관이 경주래요. 자, 그리고 신라 출신이겠죠. 묘청이 서경천 도난을 일으켰을 때 진압을 했대요. 자, 그리고 삼국사기 요걸로 정답 다 나왔죠. 바로 삼국사기 김부식. 밑에 있네요. 김부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양규는 고려의 2차 침입 때 격파했고 일련의 삼국 유사 이재현은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요. 17번 볼게요.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국대장과의 사랑 이야기.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또한 힌트 밑에 정동행성 이문소 혁파했다. 원의 연호사용 중지했다. 바로 공민왕이죠. 자, 그럼 공민왕에 관한 거 옳지 않은 것은 수원화성 정조죠. 쌍성총감을 공격한 거 맞고요. 기철을 숙청한 거 맞고요. 정방을 폐지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정조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문화유산 고려 나전칠기가 귀환했대요. 네, 나전칠기라고 알려줬어요. 이거 나전칠기 고르시면 됩니다. 나전칠기는 이런 전복의 자개로 반짝반짝, 여러분 혹시 나전칠기 장 보셨나요? 할머니 분들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에는 분청사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은입사, 포류수금은 정병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양상 통도사에 있는 이런 금동으로 된 천문, 금동 천문도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전투는 고려 말에 누가 제작한 화포하면은 진포해전, 그리고 바로 최무선입니다. 그럼 최무선과 관련된 진포해전인데요.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만들고 화통도감 화포를 제작을 했죠. 거중기를 설계한 것은 정약용입니다. 앙부일구를 제작한 거는 이제 세종 때 우리 장영실이 만들었죠. 자, 비격진천리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바로 이장손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통도감 설치, 이것이 바로 최무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번에 4번. 20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탑으로 오른 것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삽인데요. 다각다층탑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오대산에 있어요. 다각다층탑은 월정사 8각 9충석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각이에요. 8각이라는 게 다각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불국사 다보탑도 아니고 신릉사 다층석탑도 아니고 화엄사 사사자 3층석탑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21번 보시면은 위훈삭제, 조광조가 위훈삭제를 주장했다, 유배되었다. 바로 김효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김효사와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가에 들어갈 인물, 조선의 개국공신, 거의 경복궁도 다 이름도 만들고 다 짓고 조선의 틀을 만들었던 정도전이죠. 불시잡변 이런 것도 조선 경국전, 정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3번.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 옳은 것은 개유정난으로 정권을 잡고 단종을 몰아내 내가 왕의 대상인가? 바로 세조입니다. 자, 세조는 왕권 강화를 하면서요. 육조직계제, 집현전 폐지, 경연을 중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별초 조직하였다. 요건 아니죠. 삼별초는 몽골 침입기 때 열심히 싸웠던, 삼별초를 처음 만든 건 사실 최씨 정권의 최우입니다. 직전법 시행, 요게 정답이죠. 한양천도는 고려 태조가 되고요. 훈민정음 창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24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 옳은 것은, 자,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그랬더니
조선의 중앙 정치기구로 비국 주사라고 부른다. 이건 어려워서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종 때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방을 방비한다. 변방을 미리 방비한다. 비변사가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식의 군사적인 그런 업무를 했고요. 세도 정치 시기에는 권력 기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5번. 가하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한산도 대첩, 우리 역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그쵸? 가하 당시에 남해안 일대 제휴권을 장악하였다. 임진왜란을 얘기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웠던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였다. 요것은 사군 육진, 여진을 몰아낸 것이잖아요. 관련이 없고요. 서희가 강동 육주 확보하였다. 이건 거란의 침입. 권율이 행주산성. 요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이종무가 쓰시마섬을 토벌한 것은 세종 때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쓰시마섬을 토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볼게요.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책은 뭘까요? 광해군대 허준하면 진맥을 보겠소, 침을 놓겠소, 동의보감이죠. 중국과 우리나라 의서를 망라했대요. 그리고 이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보감 여기 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자, 여기 보시면 다음 퀴즈의 정답. 요거는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조선 후기 건축물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5층입니다. 이 5층 목탑이거든요. 바로 저희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요것이 되겠고요. 금산사 미륵전은 가보시면 3층이에요.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고려 때 건축이고요. 부석사 무량수전, 베을린기 등 이것도 역시 고려 때 건물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건축물. 그러면서 건축물이지만 이것은 5층 목탑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8번.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시기별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가의 변경 침략 때문에 예종이 법왕사에 행차해서 기도했고요. 경원경성에 가의 출입을 허락할 때는 일절 금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무역소를 설치해야 된다. 자, 가는 무역소와 관련된 여진입니다. 여진은 두만강 근처에 있는 무역소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기도 했거든요. 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진에 대한 정책, 의자왕 때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백제랑 신라가 싸운 내용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신라 흥덕왕 때 완도의 청해진은 이 청해진은 해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 이것이 바로 여진대비 특수부대죠. 그리고 종로와 전국각제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서양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외국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흥선대원군의 의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볼게요. 다음 가상뉴스가 보도된 시기에 경제 상황 옳은 것은 오늘 전학해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해 주셨네. 균역법이죠. 자, 균역법을 시행한 것은 영조입니다. 자, 그럼 영조와 관련된 거 고르면요. 당백전이 육통된 건 이제 흥선대원군 때, 동시전이 설치된 건 신라 지증왕 때, 목화가 처음 전래된 거는 고려 말 공민왕 때,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바로 영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가하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빈장씨를 왕비로 착봉하였어요. 자, 이거는 숙종입니다. 숙종 때 황국이 있었고요. 대동법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장용영을 설치한 건 정조고요. 탕평비를 건립한 건 영조, 상평통보 발행한 게 숙종 때 일어난 일이죠. 동국여지 승람을 편찬한 거는 성종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아깝게 30번이고요. 지금 31번. 자, 밑줄 그은 병고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여기 보시면요. 이번 덕산묘지에서 남영군 묘에서 일어난 이 남영군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예요. 흥성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고 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868년에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강화도 조약 그 전입니다. 그러면 고종이 즉위했을 때 63년에 고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이 집권했던 시기, 바로 요 시기 강화도 조약 이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연도는 1868년이고요.
요 사이에 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그때는 고종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고종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고 요 내용은 흥선대원군 시기이기 때문에 아 고종이 어릴 때 가구나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되고요. 32번. 다음 책이 국내에 유포된 영향은요. 요거는 황춘원이 쓴 조선책략입니다.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김홍집이 들여온 곳인데 요것은 김홍집이 이제 수신사로 가가지고 들여왔는데 이 조선책략이 서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 때문에 막 반발이 심했죠.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위정척사파들이 막 영남만인소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3번이 되고요. 병인박해의 원인은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는 병인 양요 때문이죠. 제너럴 쇼문호 사건이 발생한 것도 흥선대원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어지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싸운 것도 신미양요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3번. 가운동에 대한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가 당시 농민군은 백산에서 4대 강령으로 일어났다. 백산에서 봉기했다. 황토현에서 물리치고 전주 지역까지 점령한 황토현 백산 나오면 아 이것은 우리 동학농민 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삼전도비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의 삼전도의 굴욕과 관련된 거.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우리 일제강점기. 자, 그 다음에 나선정벌군의 이동 경로. 나선정벌군은 효종 때 북벌을 추진했던 나선정벌군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선지가 어려웠죠? 전주화약. 요것이 바로 동학농민군들이 정부군과 정주화약을 맺은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볼게요.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국왕 경복궁을 떠나다 국왕과 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파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아관파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이 침탈당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요것은 임진왜란 때 선조 때 일어난 부분이고요. 청해 영선사 파견하였다. 요거는 1880년대에 개화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요거 병인양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고종이 이제 컴백 돌아오고 나서는 대연제국을 선포하겠어. 광무개혁을 실시하겠어. 자, 그렇게 4번이 되겠죠. 자, 35번 밑줄근 이 단체 무엇일까요? 신간회가 결성된 뒤 신간회 자매단체로 근우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의 협도가요. 근우회를 설립했어요. 자, 그럼 근우회 고를 수 있겠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찬양회는 그 전에 여권통문 발표하면서 만들었던 여성단체 조선여자교육회도 관련이었고 차미리사화가 만든 것이고 토산애용 부인회는 우리 것을 쓰자라고 물산장려 운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자, 36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 누굴까요? 일제강점기 때 훈민정음 해례본, 자, 가산을 탕진해도 문화재 수집을 했던 저 이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만나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이 간송미술관 옆에 있는 성북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간송미술관, 바로 간송 전영필입니다. 이분이시죠. 되게 가뿐데요. 돈이 많은 그 돈들을 어디다 플렉스했느냐. 문화재를 구매하는 데 플렉스해서 정말 우수한 문화재를 일본에게 뺏기지 않고 다 진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송미술관 가시면 김홍도의 작품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이 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안희재가 부산에서 설립한 백산상입니다. 백산상의 이륙양행은 임정의 그런 독립 자금을 몰래 조달했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수립됐다는 것도 힌트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자, 그럼 가의 활동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럼 임정의 활동 맞는 것은 구미위원부.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맡았죠. 맞죠?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자,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상동, 대구에서 전개가 되었고 신흥무관학교 설립한 거 신민회. 자, 국채보상운동 전개라고 한다면 국채보상운동 기성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 사벌주 농민 원종가 애노. 그런데 사벌주 농민 원종가 애노는 신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황국의 패단 요건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김삼이와 효심의 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역시 김삼이와 효심의 남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고려 때 무신 정권식인데요. 정감록 바탕으로 이런 왕조 교체를 외쳤다. 요것도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감록이고요. 제가 다 일일이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나왔어요. 무신정변 시기에 격변한 세상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이 만적, 산노비, 언제까지 우린 노비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요것은 역시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서대원서 홍경래. 홍경래는 평안도 차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의 주민이 수탈, 요건 망이망소해난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요거는 2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여러 가지를 묻는 문제라서 좀 다소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39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것은 소파 방정환 하면 역시 어린이에게 진심이었던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분이죠. 그리고 천도교와 관련이 있고요. 그 천도교의 손병희 사위입니다. 색동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건 소파 방정환 하면 어린이날. 그래서 2번으로 고르면 되겠죠. 40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자, 사진을 통해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 3.1운동은 1919년, 1910년대, 1920년대에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정미의변 같은 경우에는 1907년으로 그 전입니다. 60만세 운동, 자, 이것이 바로 1926년에 일어난 거라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자,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937년에 일어난 거라서 30년대. 헤이그 특사 파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1907년에 일어난 부분이라서 그 전입니다. 을사늑약 이후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밑줄근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으로 옳은 것은 지청천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중국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중연합작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중국이 공공의 적이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슬금슬금 우리나라 침략한 이후로 중국으로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것의 배경은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에는 1943년 우리의 광복 이전에 우리의 독립을 좀 국제적으로 약속해준 그런 회담이고요. 태평양 전쟁 같은 경우에는 1941년에 역시 40년대에 일어난 부분이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도 건준도 바로 1945년에 우리 광복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조금 선지가 어려울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42번 보시면 밑줄근 이 시기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이 시기는 1938년입니다. 자, 이 시기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우리가 바로 광복 이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추진한 정책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1910년대 미국 공출제 요것이 바로 1939년으로 요것이 해당이 됩니다. 일본이 막바지에 우리나라 막 그런 쌀도 다 가져가고 공출이라고 그래서 금속도 다 공출해가고 그랬던 탈탈탈 털어갔던 시기예요.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1925년으로 역시 20년대, 헌병경찰 제도도 1910년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3번. 가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가해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 방안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저기 먼 저쪽 막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그때 중앙아시아에 가봤더니 황량한 벌판밖에 없어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추워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잤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고생한 이야기들. 중앙아시아 이주, 연해주에 있었던 소련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바로 스탈린이 보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4번 밑줄근 선거가 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볼게요.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거, 바로 50총선거입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것을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하려고 했죠. 남한만 단독 선거하게 되면 결국 남북한 갈라지는 거 분단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자, 50총선거 같은 경우는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5번 가에 들어갈 단체에 오른 것은 이윤재, 최연배, 이분 누구지? 라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글소에 앞장선 사람들이다. 우리 조선말 큰사전,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같은 거 했던 거 바로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에서는요,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말모의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말모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조선어학회가 해당이 되겠죠. 46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 무엇일까요? 광주를 걷는다. 광주하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죠. 시민군이 끝까지 싸웠고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했으며 여기 보시면은 구 전남도청 앞에 있는 전일빌딩에는 아직도 헬기 사격으로 인한 그런 총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 누굴까요? 이것도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1970년에 이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막 그런 여공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계속 재봉틀을 돌리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쉬게 해줘라 라고 분신 자살을 한 바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김주열 여사 같은 경우에는 4.19 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장준하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제 장준하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도 했었고 유신 반대 운동을 하다가 등산을 갔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한여 여사 같은 경우에는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48번 밑줄근 이 회담 이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고르면요. 평양에서 남북한이 처음으로 만나게 됐대요. 처음으로 이 회담, 바로 남북회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는 이 남북 협상을 이끌어냈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자, 그럼 김대중 이후에 일어난 일,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남북회담에서 뭐를 하게 됐냐면요. 막 금강산을 이제 육로로 관광을 하게 됐고 개성공단도 만들자, 뭐 경의선을 복구하자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하는데요. 개성공단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제 건설해서 이제 착공식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맞고요.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한 이후에 하게 되고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거 노태우 정부 때. 자, 이산가족 상봉 최초로 일어난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9번 사진으로 보는 가 정부. 자, 보시면 서독을 파견하는 요거 여러분 국제시장 보면은 나오는 건데요. 서독을 파견하고 서독의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사를 파견하고 베트남에 파견하고 이거 다 모두 1960년대 일어난 내용이에요. 자, 1960년이면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거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새마을운동, 새 아침이 열렸네. 뭐 새마을운동은 아침에 막 마당 쓸고 여러분 다 박정희 대통령 때 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실명제는요, 김영삼. 자, G20 정상회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 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마지막 50번 밑줄근 그 대책. 자, 요즘 이슈가 적용이 되는 코로나 문제 이런 거 나왔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와 더불어 의료진의 현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역사 속에서도 있었나요? 네, 천연두와 홍역, 급속 유행병, 열병 등이 자주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도 막 구제도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벽온 신방 같은 온역을 이렇게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책 같은 거 나왔었거든요. 고려 시기의 구제도감은 이런 역병이 돌았을 때 아무도 시신을 안 치워, 시신을 치우고 또 치료해줬던 이런 기구. 이건 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려시대 양영고는요, 장학재단이에요. 고려시대 예종이 만들었던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럼 이건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고려시대의 구질막 병막. 요거는 이제 역병이 돌았을 때 그걸 막았던 그런 격리시설로 이 구질막 병막은 한센병 걸린 그런 그 환자들을 좀 이렇게 분리하는 역할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있겠죠. 조선시대의 간이 벽온방, 신참 벽온방, 온방이라는 건 그때 당시는 역병을 온역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식의 전염병에 걸리면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온역, 따뜻해진다 이마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것을 온역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된 치료법 책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겠죠. 그럼 요거는 2번은 교육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푼 문제도 있겠지만 아니 이건 무슨 말이지 하고 어려운 문제도 분명 있을 겁니다. 반드시 오답 노트 만들어서 꼭 복습하시고요. 저랑 나중에 또 58회 하는 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때 다른 강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에듀윌 합격 패스.